아플 때 찾아보는 씩씩TV 서영균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증 편에 인사드렸던 이비인후과 이효정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영상에는 귀의 기능 중에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 관련된 전정기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귀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유의 기능, 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귀하면 사실 뭐라는 거예요? 우리 욕한 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듣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에 듣는 기능, 청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관련된 주제를 3가지 선정해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진료를 보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이 많고 환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세요. 네, 이어폰과 관련된 주제예요. 이어폰 사용하면 이제 난청이 온다. 볼륨을 너무 크게 하면은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어폰을 쓰는 상황이 보통 시끄러운 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주변 환경의 소음이 막 7, 80dB 이상 쉽게 넘어가는데 거기서 나는 작게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사실 볼륨은 뭐 제 보면 90dB, 100dB 쉽게 올라가거든요. 시끄러운 데서는 그냥 이어폰을 쓰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조용한 데서 적절한 볼륨으로만 들으셔야 돼요. 그 맥시멈의 한 60% 정도까지만 이어폰을 한 2시간 들었으면은 쉬어주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헤드폰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이어폰보다는 좀 나은가요? 그래서 헤드폰을 네. 끼면 여기 공간이 아무래도 그렇죠. 크니까 여기에 이제 반사돼서 돌아오는 게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어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들리는 소리가 다시 반사돼가지고 음압이 더 커지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헤드폰을 끼다 하더라도 이거를 100dB, 110dB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어차피 귀한테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거의 이어폰을 끼고 계세요. 그러면 실제 이어폰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관련된 질병이 늘고 있나요? 소음에 의한 난청이라는 게 이게 몇 년 이상 노출이 되어야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이어폰을 사용하는 게 워낙 젊은 연령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난청은 점점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이어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효과를 더해주면 나중에 노인성 난청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난청 중에 그냥 잘 들렸다가 갑자기 난청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돌발적으로 생기는 난청이거든요. 그거는 빨리 치료를 해야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형 보고 계속 설명을 좀 드리려고 손을 이렇게 가져갔다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것도 배우잖아요. 대학교 때 안 배우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고막까지가 왜 이 바깥귀고요. 중이는 고막에서부터 이 달팽이관 요 사이, 내이는 이 안쪽에 뼈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 오늘 말하는 건 이 달팽이관입니다. 고막으로 전달된 게 요 뼈로 전달이 돼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이제 이어폰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그냥 써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 인강도 많이 듣고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사용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용한 곳에서 스피커로 듣는 게 가장 좋고요. 볼륨을 나에게 편안한 볼륨으로 하는데 주변이 조용해야 됩니다. 그럼 혹시 그 이어폰이 아니라도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 가서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듣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네, 안 좋습니다. 스피커 앞에서 있다가 그런 소음성 난청이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애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지가 너무 많아서 귀가 안 들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애들보다도 노인분들이 더 그런 경우는 별로 생기지 않는 이유가 귀지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만 생깁니다. 안쪽엔 생기지 않아요. 귀지는 약간 이 보호 효과가 있거든요. 이 면역 효과도 있고 방수도 되고 이게 벌레가 싫어하는 냄새를 냅니다. 그래서 조금 있어야지 그 보호 효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에 코딱지 생기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코딱지는 밖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다르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난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난청 진단, 혹시 치료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하나요? 난청의 진단은 기본적으로 청력 검사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얼마나 작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가. 소리가 전달되는 저 과정 중에 어느 한 군데라도 고장이 나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난청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단순히 달팽이 관에만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중이 중에 그러니까 중이염이 있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구별하는 그런 진단법이라든지 뭐 검사법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외이, 중이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검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력 검사를 해서 외이, 중이에 병변이 있는 것이 난청과 관련이 있는지 안쪽에 달팽이관 자체의 문제인지 그런 것을 보고요. 그러면 일단 이제 난청 진단까지도 이제 알아봤는데 치료는 혹시 치료는 이제 난청의 원인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까 외이, 중이처럼 소리를 전달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뭐 약을 써서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수술해서 소리 전달하는 구조를 고쳐가지고 호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난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난청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청각 재활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보청기로 적절한 치료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넘어가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과연 이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과연 환청인 것인가? 입영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게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억제를 해야지. 방구석에 놓지 마시고 머리맡에 가까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안 하시고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